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2월 13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0.33% 상승했고요. 이후에 야간 선물은 강보합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뒤집혔던 코스닥은 1.52%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요. 간단히 내용 살펴보고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본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는 14일 19시 24분부로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향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에 착수한 후 판결을 내리는데 전례에 따르면 약 2,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로써 불확실성은 잠시 거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이 공석인 상황이기에 헌재의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석인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최종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헌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총리실 관계자는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 대신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이 아닌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족수 7인에도 부족한 상태인데 현재 헌재는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이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6명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 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인용은 6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정치 리스크는 많이 거칠 가능성이 높아서 증시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다음 대선 불확실성이 시작되겠죠.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기가 쉽습니다. 현재 주가는 계엄 선포 전인 12월 3일 종가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돌아서서 V턴으로 가느냐, 반등 구간을 조금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해당 계엄 선포 전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으로 또 막히느냐, 이런 상태로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요. 금요일 개장 전 내용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에 야간 선물이 0.65% 하락해서 326.65로 종료된 상태에서 금요일 시장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나스닥이 아침에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종가보다 조금 올라서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8시 45분에 0.4% 상승을 했었죠. 우리 증시는 개인을 저점에서 일부 털어낸 힘으로 내마녀의 날이 지난 금요일까지도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선물 3월물, 옵션 1월물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는데요. 금요일 첫날 결과 외국인 풋옵션 중심의 양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풋옵션 중심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양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비차익 그리고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150만 주를 또 신청했고 우선주는 19만 주 신청했고 2시 54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도 3,136억 매도가 나왔는데요. 반등 시 내마녀의 날 종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기간 동안에 내마녀의 날 마지막 종가 때를 제외하고는 다 웬만하면 프로그램은 자꾸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은 1433.6원으로 정규장 종료 후에 야간에 1436원까지 상승해서 종료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금요일 밤이 조금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관련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관리자들이 퇴근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금요일 밤이 좀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그 다음에 KRX 300 정기 변경이 있었는데요. 가장 주목받았던 고려아연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시 코스피 200 내 비중이 1.7%에서 1.0%로 축소되기로 돼 있었죠. 사유는 유동주식 비율 축소였습니다. 52%에서 31%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알려진 내용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편입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에 먼저 올랐다면 그 기대감 축소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유효하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여전히 동전주와 저시총주를 찾는 시장의 모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전주, 저시총주 순환 랠리가 지속됐는데요. 금요일에도 윌비스, 클리노빅스, KD, 링크드, KPM테크, 코아시아 CM, 캐스피온, 서울리거, 알티캐스트, 엑셀세라퓨틱스, 에스코넥 등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후보로 꼽히는 종목들 성한머티리얼스, 넥스트아이, 아센디오, 보혜양조, 서울식품, 한국패러렐, 서메이지, 엑스플러스, TS넥스젠, 위지트, UDM텍, 윈팩, 캠시스, 옴니시스템, 성한, 패션 플랫폼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다만 동전주와 저시총주는 약간 품절주와 우선주 그리고 스펙주 랠리가 있었던 내용과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증시가 약간 돈이 돌 데가 없고 불안할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다가오는 상패 시즌에는 꼭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이죠. 아무래도 동전주, 물론 동전주라고 다 이제 재무가 엉망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가오는 상패 시즌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뭐 이용하더라도 단기 성향으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꼭 살펴봐야겠죠. 뭐 성한 같은 재무가 그래도 괜찮은 튼실한 기업들도 지금 동전주에 있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버티는 상패가 되기 직전, 지금 당장 상패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옥석을 가려볼 필요도 있고요. 어쨌든 상패 시즌엔 주의하면서 이런 테마성 흐름들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 체크 및 차트 체크입니다. 주요 포인트 지점은 제가 이거는 이제 금요일 당일인데요. 금요일 당일에 파생반에 이제 올려드린 8시 41분에 장 개시 전에 올려드리는 이 주요 지점 포인트는 저항점으로 329.4까지 329에서 329.4를 처음에 짚어드려서 오전에 아침에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저항점으로 작용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시가 넘어가서 그 자리가 잠시 주춤거리다가 돌파가 만들어졌죠. 돌파가 만들어지면 지지로 바뀝니다. 329.4가 요 정도 자리죠. 그래서 돌파가 된 뒤에는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돌파가 되니까 다음 라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라인 어설픈 자리에서 바로 돌파됐고 바로 무슨 뭐 숏을 공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돌파가 된 다음에는 다음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설령 다 오지 않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 대응으로 넘어가야죠. 다시 그 자리를 이탈했네. 이탈하면 다시 저항점이네. 저항으로 볼 수 있겠네. 일단 저항 역할을 하겠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돌파된 다음에 조금 움직였다고 바로 뒤집는 그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된다면 보통은 흐름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돌파되고 안착됐네. 그러면 어디까지 또 움직일 수 있겠구나를 다음 단계로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329에서 329.4 지점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음 단계는 제가 331.5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8시 41분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어두고 보시자라는 거예요. 미리 그어두고 그래서 저기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자. 상황을 일단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날의 고가는 331.45로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고요. 그거를 또 활용하신 분도 계시죠.
그다음 외국인의 품매도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개인 품매수 등으로 상승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합 수급보다는 강하게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당국의 메시지를 아침 장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주말 탄핵 표결 불확실성과 다음 주 금리 결정 부담 등이 오후장에 약간의 방해 요인으로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끝난 시기였죠. 그다음에 이제 빚각 추세대 돌파 안착 여부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월물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 여기에 지금 막혀 있죠. 딱 지금 걸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찍고 끝났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는지 안착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금요일 종가로서는 계엄 선포가 있기 직전 주가를 회복했죠. 요 날이었으니까 비슷하게 회복했습니다. 근데 탄핵 가결로 인해 만약 상승 출발하면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이 따라오는지부터 살펴야 할 겁니다. 수급이 그만큼 못 따라오면 갭 상승 후 음봉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막히는 거죠. 여기 저항 때 이제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매물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힐 수 있음에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수급이 따라오는지 여부는 아침부터 열심히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장중에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구독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내년이면 9년째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열릴 때는 제가 방송하고 있구나를 기억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같이 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안내 된 대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일시적으로 일부 물량이라도 개인이 저점에서 팔아서 빠른 터닝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물로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로 풀었던 자리인 경계 라인 여기죠. 11월 물로 여기죠. 풀었던 경계 라인 색깔 검은색으로 여기 경계 라인인 요 지점 여기가 이제 335에서 338 라인의 저항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외국인이 11월 물로 양매도로 한참 묶어두다가 그거를 이제 풋옵션 쪽으로는 풀어서 풋매수를 강화시킨 그 기준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각 통과했던 요 자리가 이번에 주요 포인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고 안착을 해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이제 345, 350은 그 횡보했던 매물이 많게 형성했던 매물이 많았던 물론 지금은 다 만기가 돼서 있지만 롤오버도 되고 해서 저 자리는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만 차트로만 남아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저 자리에서는 심리적으로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기까지 뛰어넘고 안착을 해야 345에서 350 상승 빗각 추세대와 11월 물 양매도 당시의 횡보 구간 자리라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저기도 이제 넘어가야 그 다음 이제 370 라인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정치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매크로 리스크 등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가 쉽겠죠. 물론 산타랠리가 있는지 여부는 그리고 또 1월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시작된 하락의 연장선으로 그래서 L자형 바닥 횡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나리오로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 뛰어넘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눕혀 있지만 이거를 하락으로 본다면 이렇게 L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는지 아닌지를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되게 모여있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따라오는지 여부하고 같이요.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6,100원, 선물 56,000원으로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198만 주 매도했습니다. JP 모건 서울과 메릴린치 중심이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제 51%가 깨져서 50.98%까지 진입했습니다. 자, 56.5%에서 이제 밀릴 때 외국인은 보유 비중을 49%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죠. 2포인트만 돼도 이제 48.98이니까 49%가 깨지게 되죠. 자사주 매입은
2시 54분에 150만 주를 모두 매입 완료했고요. 우선주는 19만 주였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1000억 정도까지 장중에 사다가 오후장 막판에 다 뱉어내면서, 자 갈색선 보시면 1000억까지 사다가 오후장에 다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802억 매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존의 롤오버 매수 물량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일 들어왔던 물량을 뱉어내면서 추가 매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주말 리스크에 대비하는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지성으로 풋옵션 매도를 키웠기 때문에 선물 매도 효과는 상쇄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외국인 옵션은 이제 금융투자 옵션까지 같이 보면은 오늘도 마지막 최종 청산, 금요일이죠. 금요일도 마지막 최종 정산 기준으로 풋옵션 매수 52억, 약간 변경됐더라고요. 금요일 마지막에 하방 배팅으로 여전히 금융투자는 풋옵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풋매도죠. 투신 선물은 2천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3,137억 매도로 7월 12일 이후 누적 금액은 11조 원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하방 배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로 체크하는데 외국인은 달러 선물 만기를 하루 앞두고 206억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선물 종가는 1433.6원으로 정규장을 마감했고 야간에 1436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탄핵 표결 가결로 인해 환율이 진정되는지 월요일에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1430원 언더로 내려오는지부터 아침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변동성 지수는 2.11% 추가 하락해서 19.49로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다시 진정되고, 여기 빗각 저항에 막혀가지고 다시 진정되고는 있으나 밑에 지지라인들, 계속 걸렸던 지지라인들을 다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하단의 지지라인들 가까워지고 있음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또 튀어오를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를 딛고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주요 일정들이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 있고요. PC 물가지수 발표 있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11월 주택가격지수 등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12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 발표가 있고요. 미국은 12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에는 미국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존슨 레드북 지수 공개가 있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일정입니다. 화, 수, 목에 다 몰려 있고요. 12월 18일 수요일에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있고요. 우리 장은 이제 끝나고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넘어가는데,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넘어가는데 그날 밤은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분기 PC 물가지수 확정치 발표도 밤에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또 동결론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결이 된다면 1월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9일 12월 19일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결론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에는 중국 LPR 금리 결정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은 11월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 화요일에서 수요일, 수요일에서 목요일, 목금은 비슷하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변동성 요인이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